자,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 계속해서 필수의 5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번 거의 뭐 필수의 5번 문제 그닥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1번이 OA 벡터의 크기, OA 벡터는 3,4,-1이고 OB 벡터는 2,4,-6일 때 OA 벡터와 직선 OB 위로의 이거의 직선 OB 위로의 정사형의 크기. 자, OA 벡터를 직선 OB 위로의 정사형의 크기를 물었으니, 근데 지난 시간에 이게 내적의 정의였죠, 그죠?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의 정사형의, 그러니까 한 선분의 길이와 정사형된 선분의 길이의 곱이 내적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내적 정의가. 그러면 OA 벡터를 OB 벡터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물었을 때 일단 내적에서 빠져나와 보면 되겠다, 그죠? OA 벡터, OB 벡터의 내적은 OA 벡터의 선분 OA, 선분 OB 두 벡터 사이의 각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OA를 OB 위로 정사형 시킨다는 말은 OA 벡터 코사인 세타 이거를 의미하죠, 그죠? 맞아? 그러면 OH, 선분 OA를 코사인 세타하면 OB 위로, 지금 구하라는 거는 밑줄 친 부분의 크기를 물은 거다, 그지?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OA 벡터 코사인 세타는 OB 벡터의 크기, OA 벡터, OB 벡터의 내적. 맞아? 근데 이거의 뭐를? 정사형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이거의 크기는 이거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끝났네. 뭐 하면 되니? OB 벡터의 크기는 쉽게 구할 거잖아요. OA 벡터, OB 벡터 내적도 쉽게 구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2번 문제. 2번 마찬가지로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는 제로 벡터고요. A 벡터의 크기는 4, B 벡터의 크기는 8, C 벡터의 크기는 4 루트 3. 응? 너희들은 3이라고 돼 있나? 네. 나는 4로 돼 있는데. 원본이 3 같다. 4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A 벡터의 B 벡터 위로의 정사형의 크기를 물어요. 마찬가지 내용이다, 그죠?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을 살펴보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A 벡터를 B 벡터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크기를 묻는 거다, 그치?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요구한 거는 A 벡터 코사인 세타의 크기는 이렇게 물었으니까 B 벡터 분의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결과의 크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B 벡터의 크기는 쉽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맞죠? 근데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안 나와 있다라는 거지.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을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 지난 시간에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지. 맞아? 그럼 이 벡터의 같은 벡터의 내적을 하면 같은 벡터의 내적이니까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니?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2 A 벡터 B 벡터의 내적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C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해서 여기서 내적의 결과가 나온다, 그치? 그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될 거고 내적의 결과를 대입하면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적의 정의를 조금만 이해하고 있어서도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필수예제 6번에서 내적과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흔히 얘기했던 사성 공식이 드디어 증명이 됩니다. 드디어 사성 공식이 옛날에 사성 공식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내적으로 증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 내용이 오늘 정리가 되고,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를 내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알았죠? 내적으로 풀지 않고 오늘 좀 이따 외적으로 풀게 될 거니까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거예요. 12-6번 문제로 갈게요. 자, 필수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응? 자, CA 벡터, CB 벡터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얘를 CA 벡터라고 두고요. 얘를 CB 벡터라 두고 B 벡터라 두고 사이에 끼인 각을 세타라고 뒀을 때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는 말은 넓이는 2분의 1 AB, 즉 두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죠? 맞아요? 이제 사인 세타인데 벡터에서 이제 사인 각의 크기는 뭐니? 내적으로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두 벡터의 크기의 곱분의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코사인 세타다. 맞지? 그럼 이제 사인 세타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그럼 2분의 1 A 벡터, B 벡터 크기의 곱에 뭐가 돼?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들어와야 되겠지. 그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이제 뭐 해야 되냐면 2분의 1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곱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1 마이너스, 그래서 크기의 제곱분의 A, B 벡터 내적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뭐 하면 된다? 정리하면 된다라는 게 돼요.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2분의 1 AB 크기에 일단은 루트 1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니?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루트 안쪽이 어떻게 되니? 빠져나와서 앞에 약분이 되지, 그지? 그래서 결론은 2분의 1에 다음에 루트의 각각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 벡터, B 벡터 내적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게 다예요. 근데 공식을 이거를 뭐 외우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크게 안 외워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변형해서 가져간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랬을 때 A 벡터, B 벡터니까 어차피 C를 원점으로 통일시킬 수 있고 성분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0,0으로 보고 얘를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x1, y1 얘를 x2, y2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점 좌표로 넘겨왔을 때 예전에 이거의 공식 어떻게 됐냐면 넓이에 쓰는 신발끈 공식을 쓰면 뭐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더하고 이렇게 하면 뺀다. 맞지? 아니면 0,0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니? xy끼리 빼서 이거를 2분의 1에 x2y1 마이너스 x1y2다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OAB가 있었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해서 요거 세 개를 빼서 증명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무튼 이런 결과를 얻어냈고, 근데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제 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분의 루트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뭐니?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될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되겠죠. 자, 다음에 뒤에는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니까 x1, x2 마이너스 플러스 x2, y1, y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야 이거 크기의 제곱이 됐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x1 제곱, x2의 제곱은 x1 제곱, x2의 제곱에서 없어진다라는 거지. y1, y2의 제곱도 y1, y2의 제곱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루트에 얘를 정리하면 x1 제곱, y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자 이걸 정리하면 2x1, x2, y1, y2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새로 만들면 2분의 1 루트에 x1, y2 마이너스 x2, y1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제곱과 루트 안에 있으니까 따라서 2분의 1에 x1, y2 마이너스 x2, y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너희들 배운 이것도 뭐니? AD 마이너스 BC가 되죠. 행렬식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 외적을 통해서 가고, 내적을 통한 삼각형의 넓이의 증명에서 굳이 이것을 외우고 있을 이유는 없다. 이거를 외우고 있을 이유는 없다. 단지 뭐만 알고 있어라.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내적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 바꾼 다음에 넣으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알았죠? 학교 시험에서 굳이 물어본다면 값을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방법으로, 맞잖아. 고1 방법이나 중3 방법으로 풀어내는데 답을 구하라는 거는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1번은 어떻게 하냐면 내적을 통해서 구해봐라. 그 다음에 2번은 외적을 통해서 구해봐라. 맞아? 그 다음에 공간에서 가면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소문항을 붙이는 경우는 있지만 값을 물어보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말이 돼요. 자, 필수의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필수의 7번 문제.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삼면체 OABC에서 일단은 정삼면체 OABC가 하나 그려져야 되겠죠. 그죠? OABC에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 모서리의 길이는 2다 라고 정의를 해놨고요. 한 모서리의 길이는 2고요. 선분 OA 위에 점 P를 잡고요. OA 위에 어딘가에 점 P를 잡는다. 그죠? 자, 다음에 OA 벡터, PB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1이다. 자, 따라서 OA 벡터, 내적 PB 벡터의 결과는 1이다. 라고 줬어요. 이거 왜 필요한지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하고, OA PB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1이고요. 자, 그래서 PB 벡터가 하나 필요하고 OA, OB, OC도 필요해 보이네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PB 위에 점 Q를 잡고요. PB 위에 어떠한 점 Q를 잡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PB 벡터, 그 다음에 QC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되도록 Q점을 잡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를 각각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라고 표현을 할 때라고 이제 문제를 시작하고 있어요. QC 벡터의 내적은 제로니까 이렇게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문제 복잡해질수록 항상 얘기한 게 뭐냐?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가 모두 문제의 핵심이 된다라는 게 되겠죠. 1번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을 구해봐라. 이거는 간단합니다. 왜? A 벡터, B 벡터는 A 벡터, B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정사면체니까 2고요. 두 개 사이에 끼인 값은 정사면체라고 했으니까 60도가 되겠죠. 그죠? 이건 매우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60 해서 2분의 1에서 내적의 결과는 2다. 자, 이래서 AB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알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PB 벡터를 A와 B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PB 벡터는 뭐냐면 PB 벡터는 이렇게 생긴 이 PB 벡터를 A와 B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이거 두 개로 나타내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맞아? 그럼 PB 벡터는 생각을 했을 때 A 벡터, B 벡터인데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차로 표현이 되겠네. 그치? 두 벡터도 차잖아요. A, B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OP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OP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OA 벡터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그렇지? 실수배 되어 있으니까 KA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OP 벡터는.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PB 벡터는 뭐냐면 PB 벡터는 바로 OB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거든. 그럼 OB 벡터는 뭐냐? OB 벡터는 B 벡터고요. OP 벡터는 KA 벡터다. 그래서 A와 B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뭐만 알면 되니? K를 알면 된다. 라는 게 되겠지. 자, 그런데 K를 알려고 했더니 뭐냐면 OA 벡터와 PB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1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따라서 OA 벡터와 내적, PB 벡터의 내적을 살펴봐야 될 거고 OA 벡터는 A 벡터 내적, PB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KA 벡터의 결과가 얼마? 1이 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게 되겠죠. 자, 따라서 얘를 정리했더니 A 벡터, B 벡터의 내적 마이너스 K 같은 벡터의 내적이니까 크기의 제곱 이 뭐가 됐다? 1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A, B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아까 2라는 거 알았고요.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는 4K가 되겠지. 그치? 1이 된다. 그래서 K는 얼마? 4분의 1이므로 OP 벡터, PB 벡터는 어떻게 표현됐다? PB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4분의 1 A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었구나. 뭐 대단해 보였지만 뭐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따라 들어왔을 때 누가 세 점이 일직선에 놓이냐 얘네들을 잘 바라보면 되는 거였지. 자, 이제 세 번째를 묻고 싶어. 사실은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였는데 앞에 쉽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학교 시험에서는 1번, 2번을 떼고 뭐라고 얘기하겠니? 3번만 묻겠다. 그지? 단기형 시험에서. 자, 그래서 QC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내적 이거로 한번 나타내어 볼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 QC 벡터를 ABC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QC 벡터에 해당하는 ABC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QC 벡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는 뭐니? Q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P, Q, B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일직선 상에 놓여 있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OQ 벡터와 그럼 일직선으로 표현된 요거를 보면 OQ 벡터와 OC 벡터를 바라보면 두 벡터의 차로 표현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P, Q, B가 우선 일직선 상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OQ 벡터다. 그죠? OQ 벡터. OQ 벡터도 중요한 내용이지. OQ 벡터는 OB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일직선 상에 놓이게 되니까 1K를 썼으니까 1 마이너스 L에 뭐라고? B 벡터 플러스 L에 OP 벡터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OP 벡터를 아까 표현을 한 게 있죠. OP 벡터는. OP 벡터는 여기잖아요. 그죠? 맞죠? K는 4분의 1, 요 PB 벡터. 그럼 OP 벡터는 4분의 1A 벡터. 여기네. 그죠? OP 벡터. 자, 정리를 하면 1-L에 B 벡터 플러스 4분의 1 A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되나? L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 자, 이제 L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L에서 힌트는 뭐냐면 PB 벡터와 QC 벡터의 내적은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QC 벡터와 PB 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QC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QC 벡터는 OQ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QC 벡터는 뭐냐? QC 벡터는 OC 벡터 마이너스 OQ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됐겠지. 그러면 OC 벡터는 뭐냐? C 벡터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OQ 벡터는 얘가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의 B 벡터 마이너스 4분의 1의 A 벡터. 자, 이게 QC 벡터입니다. 뭐 어려운데? 계산이 다소 복잡할 뿐이지 차근차근 따라오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복잡해 보이지만 항상 벡터에서는 일직선상에 놓인다를 잘 보고 차근차근 들어오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힌트는 PB 벡터와 QC 벡터의 내적이 제로니까 수직이다 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은 벡터 방정식을 모르기 때문에 내적의 결과가 제로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럼 PB 벡터는 이거니까 와우, B 벡터 마이너스 4분의 1 A 벡터와 내적 C 벡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 B 벡터 마이너스 4분의 1 A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제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BC 벡터, 선생님 BC 벡터는 뭐예요? 근데 알고 보면 AB 벡터의 내적과 BC 벡터의 내적과 당연히 CA 벡터의 내적은 모두 같죠? 맞잖아. 정사면체니까. 아, 그러면 BC 벡터의 내적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다 2로 보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란 BC 벡터의 내적, 2구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의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B 벡터의 크기의 제곱도 얘는 얼마야? 또 4겠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니?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A 벡터, B 벡터의 내적. 그럼 얘는 2라는 거지. 그치? 그럼 나올 때마다 2, 4, 2 이렇게 막 되겠네. 그럼 두 번째 거 열면 마이너스 4분의 1 B 벡터 C 벡터 A 벡터의 내적. C 벡터 A 벡터의 내적. 뭐야? QC는 C 빼기 1 빼기 L B에 마이너스 4분의 1 L 해. 쉣. 오해 요거 맞네. 여기는 L이 들어가겠네.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뒤에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결국에는 L 빼고 다 2, 4로 다 바뀌니까. 는 0이니까 L의 값이 나오고 L의 값이 나오면 뭐 구하는 거였는데 QC 벡터. QC 벡터는 여기니까 L이 구하면 자연스럽게 구해질 거다. 답은 마이너스 13분의 2A 벡터 마이너스 13분의 5B 벡터 플러스 C 벡터랍니다. 이렇게 된대. 그래서 많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할만하다라는 내용이 되겠네. 벡터의 수직과 평행. 벡터의 수직과 평행은 안 해도 되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지? 이제 평행하다라는 말은 실수배가 제로기도 한데 그냥 수직이다 하면 내적이 제로다. 이 두 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바로 8번 구합시다. 필수 이제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 문제에 보면 필수예제 8번 1번 B벡터의 크기는 2A벡터고 0벡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A벡터, B벡터 자,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뭐라 두면 세타라고 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벡터가 수직인 벡터니까 이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같은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5ab-2a 플러스 3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될 거고 마이너스 2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고 봤잖아요. 그죠? 맞아? 그럼 정리를 할 건데 얘를 정리를 조금 하려고 했더니 a 벡터, b 벡터의 내적에서 이런 힌트가 있다. 그죠? b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의 크기의 2배와 같다. 맞아?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하면 이쪽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쪽이 b 벡터가 2a 벡터의 제곱이니까 뭐니? 4, 8, 마이너스 8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a 벡터 b 벡터의 내적을 보면 3a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3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될 거니까 넘어가면 뭐가 되니? 플러스 3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자, 따라서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뭐가 돼?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 이 힌트밖에 없다. 맞지? 자, 그럼 이런 관계밖에 안 빠져나왔는데 a 벡터, b 벡터가 이루는 각이 뭐냐? 그 각을 세타라고 두면 각 물으면 무조건 내적 들어온다 했지,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두 벡터의 크기의 곱분에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라는 거는 알고가 있다, 그치? 그럼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뭐라고?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b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의 크기가 될 건데 크기를 비교하면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의 2배가 된다라고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 그래서 약분되면 코사인 세타는 60도 또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주어진 관계에 따라서 쭉 넘어 들어오면 된다 이런 말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벡터의 평행과 수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벡터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끝날 때까지. 자, 이번 문제는 AB 벡터가 이루는 각이 60도이고 AB 벡터가 이루는 각이 60도이고 A 벡터의 크기는 6인데 마찬가지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수직 2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 이때 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별로 용 없어 보입니다. 그죠? A 벡터, B 벡터의 이루는 각이 60도이다. 말은 뭐니? 내적을 쓰라는 거다. 그죠? 자, 따라서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될 거고 각각의 크기의 곱분의 내적의 결과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되니? 2분의 1이 될 거고. 자, 따라서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곱해지면서 2분의 1인데 그럼 뭐가 돼? 요게 6이니까 3b 벡터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주고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수직이니까 a 벡터 2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적의 결과니까 마이너스 3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될 거고 마이너스 5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는 뭐가 됐다? 제로가 된 거지. 근데 a 벡터의 크기는 6이니까 얘는 뭐니? 72가 될 거고 얘는 3b 벡터의 크기니까 마이너스 9b 벡터의 크기가 될 거고 마이너스 5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됐네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되죠. 그죠? 근데 b 벡터의 크기니까 b 벡터의 크기는 뭐가 나오는 거니? 양수가 나온 게 답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니? 내적의 관계와 수직일 때 0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12-10번에) 1번은 안 해도 되죠. 아, 이거 계산 너무 이게 지금 외적의 정의거든요. 아, 조금 언급만 하고 합시다. 지금 이 문제를 굳이 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나중에 좀 이따가 배울 평면의 방정식과 법선 벡터와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네요. 12-10번 문제. 필수예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1번에 a 벡터는 x제곱 마이너스 1, 2, 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b 벡터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 c 벡터는 x 플러스 25에 35x 너무하죠 숫자들이. 자, 이것이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이다. 이게 중요한 멘트가 되죠. 왜냐하면 저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공간 도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그러면 이 직선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평면 알파가 가진 임의의 두 직선과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 수직을 보장받으면 된다. 맞지? 그래서 이걸 m이고 n이라 한다면 l과 m이 수직이고 l과 n이 수직이면 l과 알파는 수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그치? 맞아? 그러니까 임의의 평면에 수직인 직선, 이제는 벡터가 되겠지. 조금 있다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h 벡터에서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벡터가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a 벡터가 b 벡터, c 벡터와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되도록 해라. 이 말은 b 벡터와 c 벡터는 뭐니? 직선 두 개니까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이 직선 두 개가 이 두 벡터가 결정하는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거를 통해서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심야 고급수학원에 외적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외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좀 이따가. 알았지? 원래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니? a 벡터, b 벡터가 수직이고 a 벡터, c 벡터가 수직이니까 이 무식하게 뭐 해야 되노? 다 내적에서 0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하는 건데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2번이 더 중요한 내용 같네요. 2번이 중요한 내용. A 벡터는 마이너스 1, 4, 1이고요. B 벡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인데 두 벡터에 모두 각각 수직이라고 했어.
두 벡터의 각각 수직인 벡터 모르니까 이 수직인 벡터를 뭐로 잡는다? x 벡터를 구하겠지. 이게 바로 뭐니? 법선 벡터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맞아? 그럼 이 법선 벡터를 x 벡터를 우리가 x, y, z라고 두고요. 이 문제는 지금 각각 수직인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생각을 합시다. 단위 벡터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고요. 이거의 각각 수직인 벡터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죠. 맞아? 그럼 이거의 수직인 벡터는 어떻게 되냐? A 벡터와 x 벡터도 수직이고 B 벡터와 x 벡터도 수직이다. 이거 장면 잘 보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있다고 문제를 풀었는지 오늘 알게 돼요. 쓸데없는 거를 푸는 적이 있거든. 뭐냐면 이거 내적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4y 플러스 z는 얼마? 0이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z는 0이다. 이게 뭐니?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죠. 3원 1차 연립방정식이지. 이게 고1 때 쓸데없이 구했단 말이야. 그제? 이거 뭐니? 문자 하나 모자라니까. 그제? x, y, z를 한 문자로 다 표현을 했어야 되지. 그지? 그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 다 오늘을 위해서 한 거다. 에? 자, 그러면 근데 선생님 미리 얘기 좀 해주죠. 그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때 이거 할 때, 야, 여러분들이 모든 날 어쩌면 과거를 가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수능에서 너희들이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과거를 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얘기는 해줄 수는 없죠. 듣겠나? 누구가? 중1짜리들한테 하면 뭐야 다 싫은데 이러고. 자, 일단은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졌냐면 한 문자를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의 양변에 얼마를 곱했니? 2를 곱했겠지, 그죠? 그러면서 2를 없애고 2를 없애니까 어떻게 돼? 빼니까 14. 와 14y 빼니까 괜찮네. 플러스 7z는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z는 뭐가 돼? 2y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맞아? 그럼 z는 2y면 x, y도 y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대입을 하면 z는 마이너스 z가 2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제로가 되니까 x도 마이너스 2y다 이렇게 되겠지. x는 2y. x는 2y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x는 y는 y고 x는 2y니까 2y y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마이너스 2y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니? 이걸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수배되어 있는 거죠. y에 2, 1, 마이너스 2와 실수배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위치 벡터로 생각한다면 공중으로 2, 1, 마이너스 2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실수배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표적인 방향성은 주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니? 이 두 벡터로 이루어진 임의의 하나의 뭐에 대해서 평면의 수직인 벡터의 방향성을 주겠다라는 말이 된 거지. 맞아. 그런데 이 문제는 뭐라 했냐면 단위 벡터라고 했거든. 단위 벡터. 그럼 실수배가 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이 이제 이 방향성에 대한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이 되어야 된다.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와 크기가 1이 되니까 이 벡터의 크기가 지금 얼마야? 4, 4, 9다. 그지? 루트 9니까 3이네. 그지? 그러니까 뭐 하면 되니?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방향이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y가 반대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부 동순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잡아주면 단위 벡터는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잘해줘야 나중에 김남고생하고 할 때 대각화라든지 대각화 가는 행렬 이런 거 할 때도 자꾸 변환 내가 해야 되나 모르겠다. 누가 할지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쓸데없이 이제는 쓸데없는 게 아니고 이런 말
그럼 이건 봐봐봐. 이거를 방향으로 하는 어떠한 뭐가 되는데 실수배 된 거잖아. 잘 봐요. 그럼 이게 뭐니? 직선이죠. 직선이잖아요. 원점에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실수배가 되는 거니까 양쪽으로 이런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연립방정식을 해라는 뜻이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해라는 뜻이. 연립방정식을 해라는 뜻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면 교점에 관한 얘기지. 맞아. 그러면 이거는 훗날 뭐냐? 평면을 나타내요. 공간에서의 평면을 나타내고 이것도 공간에서 뭐를 나타낸다? 평면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이 두 평면이 평행하지 않다면, 평행하지 않는 평면이면 비틀어져 있으면 전체 딱 하면 하나의 뭐가 생기니? 교선이 생겨나겠지. 맞아? 근데 이게 바로 그 교선의 방정식을 의미한다.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공간에서 그 복잡한 평면과 도형과 구와 이런 얘기들을 다룰 때 벡터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조금 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왜? 아, 두 개의 평면이면 직선 두 개면 평면을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동시에 수직인 것은 하나의 방향성을 띈다. 그래서 그 평면의 수직인 벡터 방정식을 의미하고 물리 시간에도 그라데이션 맨 중요한 그라데이션 알죠? 저평면에 대한 법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일정해야지 완벽한 구라든지 완벽한 원운동이 만들어지잖아. 맞아. 그래서 모든 저평면에 대한 그라데이션이 그래디언트 뭐라고? 그래. 난 뭐라 해? 그라데이션은 그거잖아. 색깔 그거잖아. 그죠? 아유 이거 뭐 너무 오래전에 해서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뭔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잖아. 그것도 뭐니? 저평면에 대해서 하나의 점에 대한 뭐가 평면이 있어야 되지. 그 평면에 대한 수직인 방향성이 대표되는 게 중요해지잖아요. 맞아? 그게 이제 방향성과 크기와 이런 얘기들이 바로 외적이 되죠. 이게 얘기 끝나면 이제 외적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11번. 자, 11번이 0벡터가 아닌 서로 다른 두 벡터가 있어요. 0벡터가 아닌 서로 다른 두 벡터가 있다. 실수 t에 대해서. 자, 1번 a 벡터 플러스 t b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크기가 최소가 될 때의 t의 값을 t0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기 얘기가 나오면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크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 들어가는 거야? 제곱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의 내적이니까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플러스 t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고 플러스 t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보면 t 제곱의 크기 이렇게 보이겠다. 그죠? 맞아? 근데 지금 뭐라냐면 이거의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맞니? 근데 변수가 누구니? t가 변수예요. 그죠? 뭐 때문이냐면 내적도 상수고 크기도 상수고 다 상수라는 거지. 결국에는 변수 t에 대한 이차함수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 t t에 대한 이차함수로 볼 수 있는 거고. 축의 위치에서 축에서 최소값이 가져지겠지. 그죠? 왜냐하면 이게 양수니까. 맞아. 그럼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미분했을 때 극값이니까 미분한 값이 제로다 라고 보든지 축의 위치를 구하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 따라서 t가 얼마일 때다?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b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은 2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맞아? 이거 1대 최소를 가지니까 이것이 뭐가 된다? T0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별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에 T0에 대해서 1번은 2번은 어떻게 되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냐면 A 벡터 플러스 T0 B 벡터는 B 벡터의 수직임을 보여라. 그러니까 크기가 최소가 된다라는 말이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조금 이따 벡터 방정식이 되는데요. 이거 왜 지금 조금 이따 나오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이따가 오늘 조금 이따가 1시간 뒤쯤에 bek터 방정식 얘기를 할 거거든요. 1시간 뒤에 수업 5분 남. 그러니까 그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A점을 지나고 B 벡터의 평행한 직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A라는 점을 지나면서 B 벡터의 평행한 직선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맞아. 그럼 그 직선의 크기가 제곱이 된다라는 건 B 벡터의 수직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안 읽어질 거란 말이야 지금은. 그래서 미리 조금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게 B 벡터의 수직임을 보여라는 말은 결국엔 뭐를 보여라는 거니? A 벡터의 T0가 바로 뭐니?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A 벡터 B 벡터의 내적 B 벡터가 이걸 연산하면 뭐가 되면 보여야 된다? 0이 됨을 보이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맞아? 맞아? 그럼 이거 정리해 보면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뒤에는 B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이게 같은 벡터 BB 벡터가 내적이 되니까 A 벡터의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맞아? 맞잖아요. 이거 내적되는 결과니까. 같은 벡터의 내적이잖아요. 됐어? 그럼 이거 두 개는 뭐 되니 이제? 약분이 됐고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벡터의 B 벡터 마이너스 근데 아니지. A 더하기 T0 B 할 때 B가 하나 빠졌어요. 어디 그러니까 저 밑에 T 네, 제로 B I'm so sorry.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 그럼 BB 벡터가 이렇게 없어지고 두 벡터 빼지니까 0이 되면 쉽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얘기하면 조금 더 편할 건데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가 O라는 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B 벡터다. 그럼 이 종점을 B라고 볼게요. 자, A 벡터 플러스 TB 벡터인데 A 벡터는 지금 뭐냐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겠죠. A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A 벡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벡터 방정식이 되냐면 A 벡터 플러스 TB 벡터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겠지. 그죠? 그럼 A 벡터 플러스 TB 벡터니까 B 벡터와 뭐 한 거니? 실수배가 된 거잖아요. 맞아. 그럼 B 벡터 실수배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와 평행하면서 T의 값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겠지. 그럼 여기에 T, B 벡터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나가겠네. 결국엔 이 자체는 결국엔 뭐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자체를 우리가 X 벡터라고 보면
이 x 벡터가 a 플러스 t b 벡터라는 의미가 되겠지. 맞아? 그럼 x 이거의 크기의 최소값이니까 이 길이의 최소값이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길이가 최소값이 되려면 이 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이 h라면 이때가 뭐가 되니? a 플러스 tb의 크기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b 벡터는 수직이 되어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벡터 방정식이 이제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게 됐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자, 12번 문제 풀어봅시다. 제일 처음 그 벡터에 뜻할 때요. 이거 답지가 없어요. 이제 몰라도 되지 않나, 그런 거. 알겠습니다. 챙겨드릴게요. 자, 12번 문제 보고 좀 쉴게요. 각 AOB는 60도이고, 각 AOC가 45도. 각 BOC는 90도. 다음에 OA의 길이가 1, OB의 길이는 2, OC의 길이는 루트 2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 했고 OG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P다.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런 삼형체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자, 여기를 OAB라고 두는데 아까처럼 이게 정사면체가 아니고 조금 사면체가 다르다. 근데 OABC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하고 길이도 전부 다르고 사이에 끼인 값들도 조금씩 다르다. 자, 주어진 힌트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라고 한다 했고 자, 이렇게 내린 G에 내린 여기에서 OG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P다. OG를 T 되니까 여기가 T고 여기가 1-T로 내분하는 점에 관한 얘기들을 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AP 벡터를 A와 B와 C 벡터로 표현을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P 벡터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겠죠.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하면 자, A 벡터는 A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OP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OP 벡터는 뭐냐? OP 벡터는 OG 벡터는 OG 벡터와 일직선 상에 놓이게 되고 전체가 전체가 얼마지? 1분의 T OG 벡터 이렇게 되나? T는 0과 1 사이가 되겠죠. T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 맞지? 그럼 이제 OG 벡터를 ABC로 표현할 수가 있죠. OG 벡터는 ABC로 표현 가능합니다. 왜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다? T의 3분의 1 ABC니까 3분의 1 T에 A, B, C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OP 벡터는. 맞아요? 자, 그래서 AP 벡터는 여기 OP고 빼기 OA니까 OA를 빼면 1을 빼는 거니까 3t-1의 A 벡터 플러스 3분의 t B 벡터 3분의 t C 벡터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겠나?
맞아? 아직까지 실수 t는 못 구하고,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번 문제에서는 OP 벡터와 OP와 선분 AP가, 직선 AP가 수직이다. 명. 그럼 OP 벡터와 OP 벡터와 AP 벡터가 수직이다 라고 하니까 AP는 이거네. OP는 뭐니? OP는 이거네. 그래서 뭐야? OP 벡터와 AP 벡터가 수직이니까 내적의 결과가 0이겠죠. 그러니까 OP 벡터는 뭐가 됐냐면 3분의 T A 벡터, 3분의 T B 벡터, 3분의 T C 벡터 내적 AP 벡터는 이거니까 와씨 3분의 T 응? 뭐야 플러스를 왜 해놨나? 아 맞나? 이게 뭐야? 콤마 왜 되냐? 이렇게 되죠. 맞나? 이거의 내적의 결과가 제로다 하니까. 이렇게 보면 아까처럼 이게 더 낫겠네. 이거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꿉시다. 잠시만 이거 그냥 풀면 너무 복잡해지고.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나도 왜 수직인지 몰라. 그냥 다 풀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지금 너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너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바꾸면, 그럼 앞에 두 개가 같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적의 결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3t a 벡터 플러스 3t b 벡터 플러스 3t분의 c 벡터의 같은 벡터의 내적이니까 크기의 제곱은 얘가 넘어가면 a 벡터의 내적 3t a 벡터 플러스 3분의 t b 벡터 플러스 3분의 1 t c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거의 t를 구하면 된다, 그죠? 맞아. 그래도 계산이 복잡하나 그냥 복잡하나? 그냥 복잡하네. 그냥. 그냥 해야 되네. 뭐 없다, 그죠? 그래서 얘 정리를 하면 9분의 t 제곱 나와서 a 벡터, b 벡터, b, c 벡터의 크기니까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구해졌고, 그죠? b 벡터의 크기의 제곱도 구해졌고, c 벡터의 크기의 제곱도 구해질 거고, 이 a 벡터, b 벡터 내적도 힘들지만 구해야 되겠죠. 각각 사이. 그래서 저걸 다 줬네. 어쩔 수 없네. 그럼 BC 벡터, CA 벡터 다 구해질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럼 여기도 A 벡터 크기, AB 벡터 내적, AC 벡터 내적. 아, 이거는 좀 편하겠네. 3분의 T, 약분하면 3분의 T. 하나 먹었네.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이제 정리를 쭉 해서 잠시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자, 이제 외적. 자, 벡터의 외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벡터의 외적은 A 외적 B라고 해서 곱하기 표시를 씁니다. 내적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외적의 결과는, 벡터의 외적의 결과는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적하고 다르게 벡터를 연산한 결과가 상수가 아니고 벡터를 연산한 결과가 벡터가 나옴. 그런데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했거든요.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했는데 외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는 않아요. 연산 법칙에서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적은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 연산은 전부 다 내적으로 정리가 돼요. 외적은 매우 특별한 경우니까. 그래서 교재를 보면 아까 근데 우리가 다 정리를 했던 거예요. A1, A2, A3라는 A 벡터와 B 벡터가 B1, B2, B3라고 했을 때 X 벡터를 우리가 X, Y, Z라고 둔다면 이 X 벡터 외적은 뭐냐면 A 벡터와 X 벡터가 수직이고 B 벡터와 X 벡터가 동시에 수직인 이 X 벡터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까 수업 마지막 부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적의 결과가 제로니까 A1X 플러스 A2X 플러스 A3X는 제로가 될 거고 아니 XYZ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1X, B2Y, B3Z는 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위에 밑에 뭐 이거 두 개를 정리했을 때 여기에다가 B3를 곱하고 여기다가 A3를 곱하겠지, 그제? 맞아요? 그러면 A3, B3를 곱해서 빼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A1, B3의 X 마이너스 B1, X니까 A3, B1의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2, B3의 마이너스 A3, B2의 Y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두 단식을 빼주면.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하라 라고 정리를 하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는 넘기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때 X의 해는 이거 두 개가 같아져야지 부호가 빼면 어떻게 돼? 이거 맞나? A3, B2로 가주면 넘기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니? A1, B3 마이너스 A3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니까 A3, B2 마이너스 A2, B3의 Y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의 한 해를 보면 이거가 이쪽이 되면 되고 Y가 이쪽이 되면 정리가 된다라고 지금 책에 쭉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데 외적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구해서 가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외적을 구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외적을 구하는 방법은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은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얘를 E1, E2, E3라는 벡터를 대표 벡터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A 벡터가 지금 A1, A2, A3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B1, B2, B3 여기서 중요해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일 때 A 벡터를 먼저 적습니다. B 벡터를 나중에 적고요. 알았지? 자, 이거의 행렬식이거든요. 이거의 행렬식. 나중에 김남구 쌤하고 배울 테지만 행렬식의 열과 또는 행을 두 행을 바꾸거나 두 열을 바꾸면 두 행렬식의 부호만 바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호만 바뀌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행렬식을 구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행렬식을 구하는 요령은 자, 1행 1열의 성분을 잡고요. 1행 1열의 성분을 잡고 1행 1열의 성분을 제외한 이걸로 AD-BC를 한다. 그러면 AD-BC 곱하기 이거다 알았죠? 그래서 AD-BC 하니까 A2B3 A3B2에 E1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성분을 잡고 할 거거든요. 이 성분을 잡고 할 거면 1행 2열의 성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이 4개 가지고 ADBC를 하면 돼요. AD-BC. 그럼 AD-A1B3 BC 해서 A3B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 투 벡터와 곱해지는데 이거의 성분과 중요한 거는 1행 1열의 성분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행 1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행 1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1행 1행 2열 이렇게 정리되고 마이너스 1행 1행 3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부호가 지그재그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행 2열이니까 이거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는 뭐가 되냐면 1행 3열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AD-BC를 해주면 A1B2 마이너스 A2B1의 E3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때 E1, E2, E3는 뭐를 의미하는지 알겠지? X축, Y축, Z축을 대표하는 단위 벡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성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A2B3 마이너스 A3B2 콤마 A1 아니지 마이너스 A1B3 플러스 A3B2 B1 플러스 그 다음에 A1B2에 마이너스 A2B1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구했을 때 X, Y, Z가 이렇게 행렬식으로 한꺼번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B벡터, A벡터의 외적은 어떻게 되느냐? B벡터, A벡터의 외적은 E1, E2, E3에 요게 뭐를 적는다고? B1, B2, B3를 먼저 적고요. A1, A2, A3를 나중에 적어줘서 외적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벡터 아까 얘기했듯이 두 행이 동시에 바뀌었고 아니면 시간 나는 친구들은 해보세요. AD-BC 그럼 B2A3니까 B2A3니까 이거죠, 그죠? 마이너스 A2B3니까 이건데 부호가 바뀌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벡터, B벡터의 외적은 아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A벡터, B벡터의 외적은 방향 크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크기는 똑같은데 완전히 방향만 반대로 가는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A벡터, B벡터의 성질의 첫 번째 성질과 어떻게 구하는지. 자,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성질은 A벡터, B벡터의 외적의 내적 A벡터. 이건 어떻게 되겠니? A벡터, B벡터의 외적은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A벡터, B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반드시 수직이겠죠. 다음에 A벡터, B벡터의 외적의 B벡터의 내적도 반드시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말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성질, 첫 번째, 두 번째 성질. 외적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면 예제 2번 문제에서 두 벡터의 뭐를 구하여라? 외적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죠. 아까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하나 연립방정식으로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문제를 이제 벡터로 구해보면 A벡터는 3, 4, 마이너스 1이고 B벡터는 2, 0, 1의 외적을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외적을 구하러 가보면 A벡터, B벡터의 외적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행렬식을 적어주고요.
각 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E1, E2, E3 잡은 다음에 3, 4, 마이너스 1과 2, 0, 1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E1 벡터의 성분은 E1 벡터하고 AD-BC 하니까 4, E1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됐고 1행이 2열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있다 알았죠? 그 다음에 AD-BC 하니까 3, 5, E2 벡터가 되나? 5, E2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다 1행 3열 AD-BC 하니까 마이너스 8, E3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외적의 결과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이 두 벡터로 이루어지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이렇다. 맞지? 그래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두 3차원 벡터의 뭐를 구하여라? 외적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4번 문제는 좌표 공간에서 평면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 자, 이 내용은 오늘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할 거고요. 예제 3번도 이미 뭐 했니? 그 뒤에 예제 3번 문제. 아니, 오늘 지금 이렇게 생긴 거. 동준이가 딴 거를 보고 있긴. 그렇게 생긴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은 이미 벡터가 외적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문제. 문제 5번이 같은 벡터의 외적은 0인가? 라고 했으니까 같은 벡터의 외적이 0인지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같은 벡터의 외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E1, E2, E3의 행렬을 보면 A1, A2, A3가 되고 A1, A2, A3 이렇게 같은 벡터의 외적은 당연하겠죠. 뭐 때문에 E1 벡터에 이거 두 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D-BC 하면 0, E1 벡터. 이거 하면 0, 이거 하면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벡터의 외적은 뭐다? 0벡터다 라는 거를 쉽게 같은 벡터의 외적은 0벡터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문제 6번도 그냥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6번은 위 성분을 맞아요.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겨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이제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거든요. 벡터의 크기. 자,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A1, A2, A3 이렇게 있고요. 벡터의 크기를 바라보면 이제 매우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을 살펴본 결과 A 벡터, B 벡터는 A2, B3 마이너스 B3, A2 즉 A3, B2 이렇게 정리가 됐고 A1, A3는 부호가 바뀔 거니까 A1, B3 마이너스 플러스 A3, B1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1, B2에 마이너스 B1, A2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외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외적의 뭐를 구하라고 했니? 외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벡터의 크기는 항상 어떻게 구해진다 했니? 외적의 크기는 제곱을 해보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맞니? 그럼 이거 외적의 결과의 제곱이니까. 근데 이거는 성분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게 이렇게 루트 빠지고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 빠지고 뭐가 되니?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A2, B3 마이너스 A3, B2의 제곱 플러스 A3, B1 마이너스 A1, B3의 제곱 플러스 A1, B2 마이너스
A2, B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이게 이게 인수분해가 쉽게 보이면 좋은데요. 인수분해가 쉽게 보일 리가 만무하다, 그죠? 맞아. 이게 인수분해가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 A2 제곱 B3 제곱 마이너스 2A2 B2 A3 B3 이렇게 되거든요. 플러스 A3 제곱 B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럼 여기서 지금 뭔 얘기를 할 거냐면 각각 크기의 제곱인데 이게 제곱이 지금 순환하면서 전부 6개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곱이 전부 다 6개가 순환하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모양이 지금 뭐냐면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에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니,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A1, B1의 제곱은 없어져야 돼요. A1, B1은 없어져야 되지. 맞잖아요. 위에서 보면 이런 6개인데 어떤 6개니? A1 입장에서 보면 A1, B2 만나고요. 그죠? A1, B3가 만난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는 없어져야 된다? A1, B1, A2, B2, A3, B3는 없어져야 된다고, 제곱이. 그 다음에 뭐도 없어져야 되냐면 이런 내용들도 지금 없어져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A1, B1도 없애주면서 그러니까 뒤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전체를 제곱해서 빼면 A1, B1, A2, B2, A3, B3는 다 없어진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생겨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요거 3개는 이런 거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2개 곱해지면 A1, A2, B1, B2 있겠지, 그치? 그럼 이게 위의 식하고 같아진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조금 외워놓든가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볼게, 이제. 이 외적의 크기는, 이거는 뭐니?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죠.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맞니? 그 다음에 A1, B1, A2, B2, A3, B3는 뭐를 의미하냐라는 거죠. 이거는 뭐니? 이 두 벡터의 뭐니? 내적을 의미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 벡터, B 벡터 전체에 뭐가 된다?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뭐냐?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뭐냐면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A 벡터, B 벡터 곱하기 A, B 벡터 이 마이너스 내적은 코사인 세타다의 전체의 제곱이다. 맞지? 그러면 이걸로 뭐 할 수 있니? 묶어낼 수 있지. 그죠? 그래서 A1 벡터의 크기, B1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묶어냈더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된다? A 벡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전체가 지금 뭐 돼 있니? 제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제곱을 없애주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은 뭐냐?
A 벡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뭐가 된다? 사이에 끼인 각이 세타면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맞아? 그럼 이거는 뭐니? 두 선분으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관한 거고 2분의 1을 하면 뭐가 되니?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가 A 벡터고 여기가 B 벡터면 자,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은 어떻게 되느냐? 오른 나사의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감쌉니다. 알죠? 오른쪽을 먼저 감싸서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위로 가겠죠. 위로.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되고 A 벡터를 먼저 갔을 때 감싸놨을 때 뭐니? 엄지손가락이 나타나는 방향성이 되겠지. 그럼 이게 A 벡터, B 벡터의 뭐를 의미한다고? 방향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럼 이 방향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크기는 이거의 길이잖아. 그지? 그럼 이 크기는 뭐니? 이 두 개가 이루어진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이 크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의 크기는 A 벡터, B 벡터 외적의 크기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 그럼 B 벡터, A 벡터 외적은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랑 크기랑 같은데 방향이 어떻게? B 벡터, A 벡터는 반대로 돌아간다. 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아까 삼각형 넓이가 뭐가 됐냐라는 거예요. 삼각형 넓이가. 아까 삼각형 넓이 사인으로 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의 크기의 절반이죠. 맞잖아. 외적의 크기의 절반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상하게 내적을 통해서 막 공식 이렇게 외울 이유는 전혀 없고요. 어떤 벡터든 그냥 외적을 잡았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오른 나사의 법칙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동일 평면에 있지 않는 예제 4번 문제 볼게요. 예제 4번 문제는 동일 평면에 있지 않는 세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세 점은 A1, A2 자, 얘를 A라고 할게요. 그죠? B를 B1, B2 C를 C1, C2 자, 이 삼각형 ABC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필요하니까 어떤 벡터가 하나 필요하면 AB 벡터와 AC 벡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맞지? 시점을 하나로 잡아야 되니까. 그럼 AB 벡터는 뭐냐? B에서 A를 뺀 거니까 B1-A1, B2-A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다. 맞아? 자, 그 다음에 AC, 시점을 하나로 총일해서 AC 벡터.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있는데 A, B, C 이렇게 있는데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은 거지 뭐 하지만 아무튼 전 세계는 평면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그죠? 맞아? 그렇게 했을 때 시점을 쓰니까 이게 A, B 벡터고 이게 AC 벡터니까 이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여기로 가겠죠. 이쪽으로. 근데 지금 얘는 만약에 이렇게 돌면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거게 되겠네. 맞지? 그럼 이 벡터의 외적의 방향성은 이 방향인데 이 벡터의 외적의 크기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될 거잖아. 이 넓이. 그래서 이 넓이의 절반을 구할 거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외적의 결과의 절반을 구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AC 벡터는 뭐가 되냐? C1-A1이 되고 C2-A2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외적의 결과를 구해야 되는데 AB 벡터 외적 AC 벡터를 구하려고 했는데 행렬식인데 아까 선생님이 E1, E2, E3로 가르쳤단 말이야. 그죠? 그럼 성분이 하나 없는데요. 그냥 그치? 그래서 B1, A1, B2, A2 Z축 방향으로는 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C1, A1, C2, A2 Z축 방향으로는 제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AD-BC는 뭐가 되니? 0이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2라고 하죠. 응? 2 곱하기 2 그냥
00 치우 요 곱하기 요. 조용해.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이게 y축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 그냥. 오케이. 평면성에서 y축 xz 평면일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돌아가거든. 지금 우리가 하나의 평면에서 z를 없다 보고 간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E1 성분은 뭐가 되니? AD-BC에서 없어지겠죠. 그죠? E2 성분도 AD-BC에서 없어지겠다. 그지? 그러니까 뭐만 사냐? E3만 산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0 E1 벡터 플러스 맞아? 0 E2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뭔 평면으로 봤으니 XY 평면으로 봤으니 Z축 방향으로만 나온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맞아? 그럼 맞아요. 애초에 AD-BC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맞지? 결국에 뭐니? 플러스 AD-BC 하니까 이거 두 개 뭐 한 거니? AD-BC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니? 나와서 E3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게 Z축과 Z축이 곧 뭐다? 법선 벡터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이거의 뭐니? 크기의 절반이다 하니까 더 계산할 이유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자, 문제 8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이 A, B, C를 이 문제는 조금 자주 보입니다. 뭐냐면 평행 육면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평행 육면체가. 직육면체가 아니고 평행 육면체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주어진 벡터가 3개가 있는데 각각 그 벡터와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성분을 끄었을 때 만들어지는 육면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A 벡터야. 자, 이게 B 벡터야. 사실 이거 한 평면에 있다. C 벡터는 이렇게 가 있어. 이건 수직이 아니야, 셋 다. 그러면 이거와 평행한 선을 긋는다라는 거죠. A 벡터와. 그럼 A 벡터와 평행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C 벡터와 평행한 선을 긋고 B 벡터와 평행하게 얘도 평행하게 얘도 평행하게 얘도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다 뭐한다? 평행선을 쭉쭉쭉 그어주면 이렇게 생긴 육면체가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의 크기니까 이 밑바닥의 밑넓이다라는 거죠. 그럼 부피니까 밑넓이 곱하기 뭐를 하면 되니? 높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틀어진 삼각형이니까 사실 높이는 뭐에 해당하는 거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높이인 거지. 아이씨,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해 했는데 이거의 외적의 크기, 내적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내적의 정의가 뭐였는데? 한 벡터의 다른 벡터 위로의 정사형의 크기의 곱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 맞니? 그러면 이게 밑바닥의 넓이인 것도 알지만 이거의 크기가 바로 뭔데? 이거와 동시에 수직인 이렇게 생긴 지금 여기가 뭐지?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이지. 방향성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다고. 이거의 크기가 바로 뭐니? 이거의 길이이자 이 사각형의 넓이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거의 길이 곱하기 이 세타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내린 수선의 요 길이의 곱이 되겠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h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벡터의 내적의 정의가 이 선분 곱하기 이 선분이지. 근데 이 선분의 길이는 뭐니? 이 넓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네. 그래서 평행 육면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밑바닥의 넓이만큼의 방향성이 가니까 이 선분의 길이 곱하기 정사형된 선분의 길이가 된다라는 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 오늘 나눠준 벡터 방정식은 조금 챙겨서 오시고요. 내적 부분, 외적 부분은 이번 주는 따로 과제 없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